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을 진동 모드로 변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세션 3-1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김찬영 위원입니다. 올해로 15전을 맞은 지역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오프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또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서 발제자분들과 방청객께서는 행사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중계를 보신 분들께서는 발제와 관련된 의견을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발제자분들께 저는 전달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역문화 콘텐츠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세 분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신문 최대윤님, 그리고 국제신문 홍정민님, 마지막으로 옥천신문 이현경님이 차례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20분 안팎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제신문 최대윤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 주제는 시민이 홀딱 반한 거제 역사 달력이라는 내용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신문 기자 최대현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당겨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달력 같이 보시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상에 저희가 제작한 달력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거제신문이 이번에 내놓은 기획은 시민이 홀딱 반한 거제 역사 달력입니다. 아무래도 달력하면 평범하지 않습니까? 많기도 하고 한데 저희는 이 장소가 지역신문 컨퍼런스지 않습니까? 지역에 특화된 달력을 지역 시민에게 만들고 배부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는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목차를 잠시 적어봤습니다.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 왜 거제신문은 달력에다 지역 기념일을 이렇게 융합하고 담았나, 역사를 담았고 관광을 담았나라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거제신문을 달력을 만드는데 어떤 내용을 또 추가로 했을까, 그리고 달력을 만들면서 한계 그리고 부족한 점,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라는 점을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신문을 달력을 만들고 배부를 하면서 다음에 우리가 수익 사업으로도 참 괜찮은 사업일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쪽에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력 구경을 좀 잠시 한번 해보실까요?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달력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달력하고 겉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세하게 또 보면 또 우리가 역사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지역의 각종 기념일들 그리고 각종 학교의 개교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걸 세세하게 저희가 다 발췌를 하고 수집을 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문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보시면 저희가 이 달력을 만들면서 연계했던 기사라든지 이런 게 또 연계를 해서 저희 신문 기사를 홍보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달력은 또 설명을 쭉 한번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달력 한번 넘겨보시면서 제 이야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6월이고요. 7월 8월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 배경을 보시면
일반적인 신문 기자들이 한 건 아니고요. 저희 지역의 전문 작가와 함께 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사진 수준이라든지 달력의 내용을 조금 수준을 높이고 싶어서 저희가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부록으로 또 제작을 했습니다. 신문 저 달력 제일 뒤에 보시면 한눈으로 보는 거제 역사라고 해서 연표가 거제시 역사 연표가 있고요. 그 또 뒷장에 보시면 이제 거제도 각종 기념일과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기록들, 폐교 뭐라든지 신설했던 학교의 뭐 연역이라든지 학교의 교명이 변경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기획 의도, 그리고 기획 과정, 그다음에 기대 효과를 앞으로 저희가 20분 동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거제신문은 왜 역사와 관광이 함께하는 달력을 선택했나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역신문 컨퍼런스 매번 나올 때마다 역사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제신문이 이렇게 역사에 좀 집착을 하나라는 이야기도 듣곤 했는데요. 사실 뭐 그거에 앞서서 우리 거제신문이 가진 역사도 있지만 거제가 가진 배경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 다 똑같겠지만 뭐 신문의 역할 그리고 독자와 함께하는 상생관계 이런 표를 잠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부분을 왜 집착을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 신문사에서 봤을 때 거제 지역의 가장 부족한 콘텐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거제 지역은 급속도로 발달한 도시가 됩니다. 70년대 이후에 조선산업 발달로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부분이 좀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근데 관심이 조금 적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통영군 병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국 전쟁 이후에 보로수용소 과정에서 또 일부 우리 원래 토종이라고 될까요? 토박이 분들이 좀 많이 좀 건너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조선 산업 때문에 다른 지역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지역 역사라든지 지역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상당히 약한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신문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우리 지역을 가장 잘 알리는 게 저희 지역 신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아마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도 거제 지역은 조선 산업 발달로 해서 관광이 그동안 그렇게 좋은 수려한 경치라든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이번 달력에는 이런 부족한 점들을 조금 한번 보완을 해보고 좀 설명을 좀 홍보를 해보자라는 의도도 조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문화 콘텐츠 부족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뭐 올해 최근 내용만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 거제신문 33년 동안 꾸준히 문화가 부족하다, 관광이 부족하다, 뭐 각종 도시화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제신문 지역 사회 공헌 활동도 보면 역사와 관련 깊은 게 많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는 거제 역사 다시 알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친구들에게 중앙 역사가 아닌 한국 전체사가 아닌 지역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도 계속 하고 있고요. 19년도에도 저희 지역 유네스코 등재 기획을 해서 대상을 받았었죠. 지역신문 컨퍼런스에서요. 그리고 또 19년도에는 역사문화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 탐방을 해보고 같이 역사의식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부터는 흥남철수작전 공모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기적하면 잘 아시죠? 흥남철수작전에서 비난민들이 14,000명이 거제로 내려오는 그런 감동 스토리인데요. 이 공모전을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크 투어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곽 책이라든지 지역 역사와 관련된 책자를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래를 위해 지역의 아픔과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려고 지우 및 발전시키는 것은 지역 신문의 의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역사, 문화, 관광을 담은 달력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제 신문은 달력에 무엇을 담으려 했을까요? 시작은 올해 4월 4일입니다. 저희 편집회의에서 저희가 지금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제 한 컷이라는 코너를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 기획이기도 합니다만 이 자체 기획인 거제 한 컷이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럼 신문 보도보다는 조금 이걸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라는 안건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전 기자 직원분들께서 의견을 하나하나씩 보태가면서 이 달력이 만들어졌는데요. 안건 1에 보면 거제 한 컷을 만들어서 지역 우리 지발이 사업양 신청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달력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안건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러면 할 때 지역 산업, 관광 산업이라든지 역사, 문화 이런 것도 다 담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그럼 달력 배경 사진은 딴 데 거 쓰지 말고 우리 지역 작가라든지 우리가 그러면 하고 있는 신문에 나온 그런 아름다운 배경이 많지 않을까? 이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좀 이왕 만드는 김에 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고 또 정리를 좀 요연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걸 했었고 그럼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지역 신문에서 지원을 받지만 우리가 다음에 잘 만들어서 한번 사업을 해서 좀 판매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달력 제작이 배경이 된 그 거제 한 컷입니다. 이 거제 한 컷 코너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관광이라든지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비대면 관광지가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알려졌다 그래야 되나요? 좀 유행을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거제 지역은 조선 산업도 위기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관광 산업도 되게 위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제에 알려진 관광지 말고 새로운 관광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도 많습니다 하고 알리기 위해서 지역 전문 작가와 함께 이렇게 찾아 나서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40편 정도를 지금 격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컷 이후에 저희가 소개가 다음 메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소개가 여러 번 되었었고요. 그리고 각종 블로그에서 또 저희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오셔서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관광지에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옛 포로 수용소 유적에 있던 수월초등학교, 옛 수월초등학교인데 산중에 있고 가는 길도 없습니다. 근데 관련 과가 동사무소 근데 거제시 의원님들도 계시네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간판도 만들고 길도 정비하고 이랬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거제 지금 달력 보시는 분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제 신문에만 있는 게 특별한 게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오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달력에는 중앙 역사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역에 역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지금 거제 신문이 만든 역사 달력이라서 거제에 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히 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일에 자기 자신의 지역에 고장에 역사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역사에다가 지역 기관 및 시민단체 기념일을 더 씌웠습니다. 요거 생각보다 달력에는 중앙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념일도 똑같습니다. 지역의 기념일은 일부러 구태여 만들지 않으면 어느 달력에도 없습니다. 그걸 찾으려 만들려고 해도 힘듭니다. 사실 일일이 저희는 전화를 했습니다. 단체 지역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단체 기념일이 언제가 될까요? 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기입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달력 만드는 데보다 사실은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역사가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역 신문이 만드는 신문사가 만드는 역사 달력이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가했고 뭐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기초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기초 자료를 만드는 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작한 게 이제 거제 역사연표 부록으로 있는 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이 역사 달력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 달력 제작을 할 땐 뭐 좀 여러 가지를 염두했습니다. 뭐 달력이기 때문에 달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 매월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을 좀 기념비적인 사건을 좀 넣었고요, 역사를. 그리고 오늘의 역사에는 세세한 지역 기념일이라든지 지역 역사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넣었습니다. 뭐 텍스트지만 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역 역사 시민들이 누구나 본다는 생각으로 좀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고자 좀 노력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력을 보는데 한눈에 한 장에 한 달을 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세하게 달을 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좀 편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편집 부분에도 상당히 좀 공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단락인데요. 특히 지역 역사가 돋보일 수 있도록 해당 역사와 관련된 사진 및 설명을 덧붙이는 작업을 좀 신중했습니다. 사진을 구하는데도 뭐 국가기록원이라든지 거제시 기록관이라든지 다 뒤져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료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한테 또 의뢰를 해서 이런 사진 혹시 있을까요? 계실만 한 분들에게 좀 여쭤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을 담았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제 한 컷이라는 코너와 달력이라는 것과 함께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메인 배경에는 거제의 아름다운 배경을 담았습니다. 이 10월달 달력이네요. 10월달 달력 같은 경우에는 거제도도 여러분들 뭐 그 용암이라든지 화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제주도나 울릉도 생각하시잖아요. 거제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게 주상절리인데요. 주상절리 동굴 안에서 본 대우조선소 전경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맨 하단 왼쪽에 보시면 거제 신문 기사와 연계한 QR 코드가 있고 그게 각종 QR 코드를 누르면 또 보실 수 있도록 독자와의 또 상생도 생각을 했습니다. 거제 신문과 시민 그리고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거제 명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코너 자체가 저희가 쭉 기획을 하면서 저희가 물론 가는 것도 있지만 소문을 듣고 가고 그랬기 때문에 또 만들면서 아까 전에 미디어라든지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함께 했기 때문에 이 효과를 저희가 얻고자 했었던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지역을 담았습니다. 지역을 오롯이 담았던 게 기관 및 단체 기념일. 뭐 지금 아마 제가 한 3번 정도 이걸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요 단체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만들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 기관 단체들이 생각보다 이 자신들의 기념일을 잘 알고 있지 못하세요. 그래서 그 이전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예전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봐서 언제 뭐 했다는 거 이런 것 저희가 틀린 부분을 이 단체에 가르쳐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가 설립된 게 이날이 아닌데요라고 오히려 역으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록입니다. 달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칸이 30일에서 뭐 작게는 28일, 많게는 31일인데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역사를. 그래서 부족하거나 좀 넣지 못했던 부분이 자료가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록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우리 동네 개교 기념일이라든지 폐교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향인분들이라든지 이미 내가 다녔던 학교가 폐교된 학교도 있습니다. 요런 거 기록이 있다는 거 자체를 되게 시민분들이나 향인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이 폐교된 학교에 다녔던 분들이 반가워하고 뭐 상당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력이 나오고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지역 소식에 목말라하는 출향인들 이분들이 가장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 뭐 주문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전화가 정말 세대했습니다. 그리고 뭐 연표도 지금 한 3번 정도 힘들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요것도 고증을 위해서 정말 고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자문도 충분히 받고 했는데 아직도 뭐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심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력을 저희가 만들면서 특허청에 실용신뢰한 그 등록을 좀 신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역사 연표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요거는 우리가 부족했던 콘텐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제 지역이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건 행정에 관심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못하면 우리 지역 신문이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했던 게 좀 컸습니다. 그리고 달력 제작의 한계, 뭐 말씀 중간중간에도 드렸지만 역사에 대한 행정의 무관심이 좀 처음에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신문을 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뭐 그 생산된 사진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쭉 한번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개선될 문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배부를 하는 경우에서 출향일이라든지 거제 지역 각 기관 단체, 거제 신문 학생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뭐 기대 효과는 거제 역사 달력을 만들고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또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했고 지역사회 및 문화 발전을 기하고 또 신문사 수익의 증대, 요게 아마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역사 문화 개선 및 보존이 있겠고요. 근데 사실 달력이 나오고 신문에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이런 단체들에서 다 전화가 오셨습니다. 일일이 전화가 오셨고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지금도 현재도 컨퍼런스 올라오기 전까지도 막 배부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신문사 직원들은 이 달력이 나오는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만드는데 고생을 했지만 뭐 만드는 거 뿌듯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신문사는 제조업이 아니라 간의 수공업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포장을 또 내년에 해야 되나 하면서 한숨을 쉬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내년에는 더 잘하겠지.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이 달력을 넘길 때마다 고향 생각이 절로 날 것 같다. 내년 달력 주물 때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달력과 역사를 한눈에 보는 것도 좋지만 지역 기념을 챙겨볼 수 있는 뭐 획기적인 달력이다. 학생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제 부록으로 된 달력이 인기가 좋아서 좀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게 있었고요. 또 우리 학교 교명이 바뀐 역사라든지 또 개교 기념이 있어서 좋았다는 말. 그리고 뭐 우리가 사는 거제 역사가 좀 다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게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보면 저희가 마무리하자면 지역 신문을 만드는 것과 이 달력을 만드는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종이 신문이 점점 사라지고 인터넷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력도 뭐 휴대폰만 키거나 인터넷만 키면 아무렇게나 볼 수 있지만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지역 신문이 있고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달력은 지역 신문에서밖에 못 만들고 또 이 달력으로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또 우리 지역 시민들이라든지 독자에게 뭐 작은 메시지가 아니고 아마 큰 울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발제를 해주신 거제신문 최대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 50분까지입니다. 아마 앞으로 남은 두 분의 발제를 듣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받게 되면 그 시간이 얼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발제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가급적이면 좀 맞춰주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듣는 시간이 좀 충분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국제신문의 홍정민 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내용은 사라져가는 지역유산, 무형문화재를 조명하다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라져가는 지역의 유산 무형문화재를 조명하다 발표를 맡은 국제신문 홍정민입니다. 네, 국제신문에서는 올해 초에 신년 기획으로 국립인간극장을 선보였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국립인간극장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목차는 먼저 기획을도 그리고 제작 과정 그리고 성과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국립인간극장은 우리의 것을 이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에서 전통은 되게 낡고 오래된 것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그 와중에 또 우리의 것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외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열렸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상모를 돌리고 한복을 입은 모습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안가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을 잇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은 계속 보존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무형문화재란 무형 즉 형체가 없는 문화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정의 대상이 되고 눈에 보이는 유형문화재와 달리 유형문화재는 이름이 비교적 많이 국보 등 보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무형문화재는 전수자의 행위를 통해서 전수되다 보니 대중과의 접점이 적고 전수자가 없으면 명맥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을 따온 건데 이렇게 많은 무형문화재들이 명맥을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20분의 장인들께서도 대부분 나이가 60, 70 이상 고령 연령이셨습니다. 또 경남 김해에서는 발효 염색을 하는 전통 쪽물장이 보유자가 사망을 하셔서 이후에 대가 끊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신문은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유산을 되새기고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기 위해서 국립인간극장을 기획했습니다. 다음은 제작 과정인데요. 저희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 활동하시는 각기 다른 종목의 시도 지정문화재와 국가 지정문화재 20분을 만나봤습니다. 위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진주 건무고요. 그리고 아래 오른쪽 부산 지역에 있는 게 동래 야류입니다. 저희는 이런 예능 종목뿐만 아니라 왼쪽 아래 보이시는 두석 장식을 만드는 두석 그리고 벼루를 만드시는 벼루장 등 예능 기능 종목 그리고 예능 종목 2개의 장인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결과물은 지면 기사와 영상 콘텐츠 2가지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 생생한 부분들을 영상에 담고 영상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기사에서 독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상호 보완하는 입체적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그리고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독자의 접근성을 확보했고요. 일단 제작 과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터뷰와 그리고 작업 과정 그리고 또는 공연 현장을 담았습니다. 영상에서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이 보유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듣고 그리고 제작 과정을 편집에 제약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또는 제작 공연의 준비 과정까지 보여주면서 영상 안에서 인터뷰와 작업 과정 모두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예능 종목과 달리 기능 종목 장인의 작품은 몇 시간이나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 촬영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담아내서 전체적인 흐름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제작했습니다.
네. 그 장인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은 또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ASMR 또는 불멍 같은 요소들을 활용해서 독자들이 조금 더 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장인의 입을 통해서 무형문화재가 가진 역사성과 제작 과정 그리고 그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일부를 발췌한 부분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진주 건무와 처용무 같은 경우는 역사가 수천 년에 이르는 정도로 매우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전수자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역사의 고유성과 그 가치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밑에 보이시는 두석장과 나전장 그리고 간일 보유자 선생님들처럼 기능 보유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작품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수천 번과 수만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독자들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겪는 어려움도 담아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부족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꿋꿋이 일하는 장인들의 모습을 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찾으리라 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고 있다는 장인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콘텐츠가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무겁게만은 담지 않았는데요. 탱화, 즉 불교 그림을 그리시는 불화장 선생님께서는 그림을 잘 그려서 학창 시절에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부산 농악을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아내분이 매일 연습하러 나가니까 싫었다. 이런 말들도 하셨는데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도 담아냈습니다. 성과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네. 국립인간극장은 지역신문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무형문화재를 살펴서 지역성을 살렸고 또 전통문화를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가 지역신문의 가치를 또 새롭게 증명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라져가는 지역 무형문화재를 기록하고 또 아카이빙함으로써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사전 자료 조사를 했을 때 국가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었지만 그 제작 기간이 되게 오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시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진은 있지만 영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자료가 매우 희박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 선생님들의 20분을 6개월간 만나면서 기록하고 또 사진을 찍고 그 내용을 글에 담아내면서 이것이 장인의 모습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후대에 전승된다는 점이 이제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면서 우리 동네에 이런 전통 문화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셨나? 또 뭐 우리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 문화가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졌구나. 또 그 장인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중과의 접점이 없다 보니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무형문화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이나 신문을 통해서나마 장인분들과 함께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저희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상을 시청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SMR, 불멍 등의 요소를 조금 부각시켰었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매일 챙겨보면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끝으로 무형문화재는 이제 그 자체로 우리의 역사이고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립인간극장처럼 우리 고유 문화를 조명하는 콘텐츠들이 지역에 많아져서 아까 이런 상호작용이 적은 문화라고 했는데 그런 대중들의 건강한 관심이 조금 더 많이 생겨나서 장인분들에게 많이 닿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장인분들의 20명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네 야류회장 손심심입니다. 하단 떡담배 김창명. 전각장으로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안정환입니다. 이 체화와 인생을 같이 했는데 부산농악 장구 예능 보유자로 있는 박종환입니다. 무형문화재
15호 불화장. 이 무형문화재 13호 사기장이라고 해서 4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내 이름은 김자, 종자, 춘자고 저 모필장 지정받았는 거는 장도장 보유자고 임장수입니다. 동해안 별신구 보전의 회장이고 또 조교로 있는 김동윤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64호 도숙장 기능 보유자 김극천입니다. 네, 중요 무형문화재 39호 처형물을 이수하고 있는 이수자 김기원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이수자 장철영이라고 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진주 건모의 예능 보유자로 있는 유영희라고 합니다. 광자 2부장 이점식입니다. 저는 가마낙하놀이 보현의 이영주입니다. 나는 정충호입니다. 통영갓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요. 유길훈이라고 하는 벼루쟁입니다. 거창 300길쌈의 보유자 이옥수입니다. 가야금산조 전수장학생 엄하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옥천신문의 이현경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 내용은 풀뿌리 언론이 이끈 지방의회 개혁이란 내용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이현경 기자입니다. 문화 섹션인데 문화랑 조금 결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나름 준비해 온 거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두 차례 큰 선거를 치렀는데 저희는 벌써 까마득한 날로 지금 그려질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특히나 많은 의제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언론들 다 바쁘죠. 특히 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올해는 더 바쁘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방선거가 되게 유용한 것은 각종 의제가 쏟아지면서 지역사회 변화가 선거로 인해서 조금씩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 그 옥천신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라고 하면은 지방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선거의 힘, 선거를 잘 치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정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옥천신문이 그동안 이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어떠한 보도를 해왔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 변화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전국 지표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최저치를 찍었죠. 2002년 48.8%를 기록한 이래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다시 겨우 절반을 넘는 지방선거 투표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국 지표가 이런데 그럼 다른 지역들은 좀 어땠는지 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옥천도 사실 전국 지표 따라갔습니다.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60%가 넘는 투표율을 맨날 기록하고 있는데 64.6%는 굉장히 저조한 이때까지 지방선거 치렀던 것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3월 대선 투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옥천 지역만 보면은 76.7%로 또 선거 투표율 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그 3개월 뒤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또 가장 역대급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서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선 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거는 이번에 대선 후보님들이 두 분으로 양강구도가 만들어지고 지역 사회에서도 정당들이 동원력이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조금 볼 수 있었고요. 반대로 지방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것은 대선 직후 열렸던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관심도가 하락했다. 그리고 대선 직후 지방선거를 정부에서도 준비하다 보니까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그리고 정당마다 대선에 올인한다고 해서 지방선거 후보님들을 발굴하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각종 결과물들을 조금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투표율이 최저치를 찍었다는 것은 지역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신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섬뜩한 수치였습니다. 단순히 지방선거나 지방 의원이나 지방 정치, 지역자치 이런 데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투표율 자체가. 그렇다는 것은 지역신문도 이 투표율만큼 영향을 미쳐서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지역신문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좀 위험 신호로 조금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지방선거 결과를 조금 보면요. 네, 다른 지역신문에서 열심히 보도한 거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가 역대급 무투표 당선자가 많았던 지방선거였습니다. 기초의원 294명, 기초비례대표 99명 합치면 지방의회 숫자겠죠. 393명이었는데요. 2018년 기준에 226개 지자체에 2,978명의 기초의원이 있다고 하니 393명 무투표로 당선된 수치는 13%가 지금 넘는 수치입니다. 다들 지금 의정비 현실화 다들 기사 쓰고 계시죠. 연봉이 낮은 데는 3,000원부터 이제 많은 데는 5,000 이렇게 넘게 가고 있는데요. 압박 면접 한 번도 안 받아본 무투표로 당선되신 분들이 이렇게 10% 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것도 지역 신문들 열심히 보도하신 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구, 경북, 전북,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정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된다고 할 정도의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당연히 지방자치 지역 의회에 좀 진출하시고 싶은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당의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수치겠죠. 시민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문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당에서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 대신에 후보자들 검증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국민의힘에서 시험을 쳐서 뽑는 제도를 살짝 도입했지만 이벤트성이 그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후보님들이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지 겸직 현황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최소한 전과를 좀 봐가지고 후보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 이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지방선거 왜 하나 싶을 정도로의 결과인 듯합니다. 게다가 오래전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3개월 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서를 좀 뒤져봤어요. 공직선거관리 비용이 올해 얼마나 잡혀 있는지, 2번의 선거를 치러야 돼서 이 정도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공직선거관리 비용에만 4,212억 원이 계산이 되었더라고요. 4천억 예산 집어넣어서 받은 결과물이 지방선거 왜 하나라는 얘기가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웃긴 것은 지방선거 왜 하나라는 무용론이 지방선거 때마다 튀어나오는 이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여쭤보면은 아이러니하게 기초의원이 가장 나의 생활 속에서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정치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기 쉬운 정치인, 내가 만나서 말을 하기 쉬운 정치인, 내 생활 속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정치인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장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주는 인물이겠죠. 사실 취재하기 좋은 순서도 기초의원, 강요의원, 국회의원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회가 무용하다는 말이 안 나오게끔 주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의회의 수준을 높이고 정치의 개혁을 하는 것은 지역 언론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용하게 만드는 것에 지역 언론이 역할을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신문과 기초의회의 관계는 8대 9대 의원, 지금 현역 의원이십니다. 옥천군의회 추복수 군의원의 평가로 짧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옥천군의회는 옥천군을 감시하고 옥천신문은 옥천군의회를 감시하고 있다. 이 한마디로 조금 설명이 돼서 의원님이 이 말 하는 거 알면은 좋아하실 텐데 이런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옥천신문에서는 기자별로 출입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자 수가 7명인데요. 고정된 출입처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의회는 1명의 출입 기자를 두고 있습니다. 출입처 제도의 폐해 때문에 출입처를 두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지역신문의 특성상 7명의 인원 가지고 출입처를 둘 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출입처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출입 기자, 유일한 의회 출입 기자는 매월 2차례 열리는 의원 간담회에 들어가고요. 본회의, 임시회, 행감 조사, 예산안 심의 모든 자리에 가고 있습니다. 의회 출입에 대한 이점은 진짜 분명합니다. 일석이조의 점검이 가능합니다. 의회에서는 옥천군의 군 정도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의정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1타 2피죠. 의원들은 시민이나 언론사에서 갖기 힘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의원이 접근 가능한 정보의 양과 질의 수준은 언론이 접근할 수 있는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한 자리에 오기 때문에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퍼즐이 맞춰지는지도 의회를 출입하면 퍼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융합적 사고도 할 수 있고 많은 정보의 양과 질이 쏟아지기 때문에 의회 출입은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이 되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쏟아져야 되고 좋은 정보들이 오가기 위해서는 사실 의원들이 되게 그 윤활유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의회 수준이 높아야지만 이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신문이 주목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과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의회를 개혁해야 된다. 의회를 개혁하면 지역 정치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의회 개혁이 곧 지역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관련 보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에서 옥천신문이 관심을 두고 개혁 대상을 두었나,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예산안 심의가 있을 수 있겠죠.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못 쓰게 하고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수기를 해보고 그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이 공공성이 맞는지 좀 따져보고 또 예산 낭비 사례는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예산안 심의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예산안 심의 과정 개수 조정을 공개하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낭비라고 발언을 하고 깎으려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 압박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서도 나오는 발언들 절대로 비공개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입은 그렇게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다 새어나가죠. 어차피 압박을 받아요. 압박을 받는 건 공개나 비공개가 똑같은데 그렇다면 공개를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공개했을 때는 언론사가 이걸 바라보고 있고 언론을 통해 다른 여론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를 했을 때 받는 압박을 견뎌내면 그게 보호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공개를 하라고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공개까지 가는 흐름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보도를 거의 8년 동안 이 공개 필요성을 얘기해서 겨우겨우 이제 공개로 전환이 됐고요. 2018년 9월부터 개수 조정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이미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건 현재 진행형 문제입니다. 옥천신문이 지금 그 의회 개수 조정 하는 그 현장에 가지 않으면은 금방 뒤집어서 비공개로 바꾸실 상황이거든요. 현장에 한 명의 기자가 있음으로써 저 개수 조정 공개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옥천신문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있으나 한 번도 역사 속에 등장해 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옥천군 의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비위가 없었나? 그것도 아니죠. 있었죠.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만한 사건이 있어도 동료 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따지기가 어렵다. 셀프 감사 솔직히 안 된다라고 의원들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비위 문제를 터진 그 의원들이 옥천신문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과는 하십니다. 근데 의원에서 공식적으로 작동하는 기구 안에서 공식적인 사과는 사실 없었던 거죠. 윤리특별위원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보완할 수 있냐라는 보도를 했고 사실은 국회에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구를 뭔가 따와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제를 던지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제도화가 됐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의원 간담회에 기자가 배석하는 문제, 의원 간담회 공개입니다. 지금 옥천에서는 의원 간담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집행부랑 의회가 상임위원회 이전에 만나는 활동,
점검하는 활동, 그 모든 미팅을 저희는 의원 간담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임위보다 한 단계 앞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나온 정보가 그때 보도를 해야 유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임위까지 갔다는 건 이미 의사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때 뭔가 문제점이 나와서 지적을 해도 잘 바뀌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나 의견과 조율이 가능한 때는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개의 필요성 열심히 또 주장을 하지만은 굉장히 또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번에 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을 받아서 기획 취재로 다른 의회들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상임이나 뭐 본회의나 이런 것들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 회의는 영상으로도 공개하고 기록 남기고 심지어 생중계도 하고 있지만 의원 간담회는 굉장히 사적인 대화라는 그런 애티튜드가 강했습니다. 다른 의회들도. 근데 공적인 정보를 가지고 공인들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어떻게 사적일 수 있는지 저는 오히려 반문을 하고 싶고요. 본회의나 뭐 특별위나 상임이나 이런 것들 왜 영상으로 다 찍고 업로드하고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시나요? 물었을 때 너무나 자신 있게 의원님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투명한 의회 운영이 곧 의회의 전문성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게 의원 간담회는 공개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저희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옥천군위에 그 6분의 의원이 바뀌었습니다. 8명 중 6분이 바뀌었는데요. 의회 개혁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전 의회 의원들이었고 지금도 다 바뀌었으니까 자기 뜻은 또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2번 쫓겨났습니다. 의원 간담회. 근데 지난 의회 개혁 때 저희 옥천신문에서는 의원들의 선의로 의원 간담회에 들어갔던 게 아니라 옥천군위의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10조에 공개의 기록, 공개 부분과 기록 부분을 명시를 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도를 했고 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뀐 의원들이 함부로 이것을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의회 개혁에서 이런 공개 부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명문화하고 법제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또 이분들은 왜 우리를 나가라고 했을까? 좀 물밑으로 알아보니까 의원 중에 2분이 기자들 오면 말을 못 하겠으니까 불편하니까 나가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또 일일이 다 또 물어보면 또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시는데,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겸직 부분 사실 이거는 제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이 부분이 굉장히 높아진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하기 전에 옥천군위는 이미 이 부분을 지키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행안부에서 이미 위법성 있는 겸직을 어떤 것들이 위법한지 다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국민권익위에서 공개를 의무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 보고 이미 이런 사항들을 다 이것도 다 명문화시켰습니다. 그 윤리강령조례에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전에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겸직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의원간담회에 들어가는 게 되게 더 중요해 보였는데 주민들은 겸직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이런 보도들이 클릭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죠. 맹점이 의원 가족들이 운영하는 뭐 회사들의 그 이해충돌 문제는 지역적으로 좀 전국적으로 합의가 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겸직인 것 같은데 아닌 듯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의 향후 과제로 계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옥천신문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광역의회에서는 연구모임 활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고 있었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이런 연구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이 예산을 수립해도 되는지 몰랐는데 광역의회에서 하고 있으니 기초의회는 왜 안 돼? 라고 생각이 됐고 관련된 보도를 또 진행을 했고 이것을 받아하는 기초의원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초의회에서도 연구모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바꿨더니 되게 열심히 경쟁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모임을 진행하시면서 조례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옥천에 필요한 조례들이에요. 빈집 정비나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조례나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 등이 되게 필요한 조례였는데 이런 것들이 연구 모임을 통해서 하나씩 되는 모습을 보고 지역사회의 변화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지방의회가 바뀌면은 나의 삶에서 정치적 효능감이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런 계기점이 됐고요. 의회에는 감사 기능과 감사 권한도 되게 중요하게 가지고 있죠. 이것도 옥천신문이 지금 보도 영역에서 가장 큰 숙제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원조차도 행감 열심히 준비해서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지적만 하면 공무원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끝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의원 자체도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뒤져가지고 좀 제시를 보도를 했어요. 행감하기 전에 주민들 많이 만나서 제보를 많이 받으시고 그 징계 요구가 없더라도 집행부의 징계 요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지역 그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부분도 대단히 넓혀 놓으시고 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바꿔서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권한은 지금 더 많은 효능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부분에 있어서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감사위원회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그거는 또 기획 취재로 올해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 교시도 사실은 옥천군 의회가 관심이 없다가 저희 옥천신문에서 이 부분도 챙겨가야 된다고 지적을 좀 해서 시작은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어는 지고 있지만 체험 위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옥천 안에서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결기구가 아동 참여위, 청소년 참여위, 학생 참여위 등이 있는데 청소년 의회까지 합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회 수준으로 뭔가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고 이 부분도 앞으로의 보도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돼가지고 의회가 기능과 역할이 더 확대됐죠. 그럴수록 의회에서 어떤 변화를 하고 어떤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지역 언론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그 지역 자치의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화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제 다른 지역 언론에서도 지방 그 의회 기능을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많이 좀 바꿔 나가고 서로 좀 보고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발제를 해주신 옥천신문 이영경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방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지금 저 발제를 해주신 세 분을 모시고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분들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지금까지 발제를 상당히 많이 좋은 내용으로 해주셨는데요. 방청을 해주신 분들께서 혹시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발제를 해주신 분들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어떻게 저기 유튜브 채팅창에도 질문이 없습니까? 예. 아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컨퍼런스를 위해서 멀리서 발걸음을 해주신 세 분의 발제자분들하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김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